첫 소식은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주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만 5일에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이 두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조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하고요. 루이지애나주의 제프 랜드리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피고인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한 명이 아닙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 새로 만든 오정보통치위원회의 국장을 맡은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맡은 니나 젠코위츠, 그리고 의료총감인 비벡 머티,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정보 내지는 허위 정보를 퇴치한다라는 명분으로 소셜미디어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 메타, 트위터, 유튜브 등에다가 검열을 압박하고 공모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진실한 정보를 오히려 탄압하고 검열했다. 이것은 분명하게도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해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것이 가짜 정보다 해가지고 검열하고 퇴출당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아왔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왜 그렇게 검열하고 했는가? 뭘 믿고 그렇게 막 나댔는가? 만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뒷배경에 결국에는 바이든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예 직접 대놓고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아예 공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송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이야기. 자, 뉴욕 포스트가 2020년 10월 델라웨어 컴퓨터 수리점에서 벌여진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내용을 상세히 담은 기사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뉴욕 포스트 기사 삭제해버렸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라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 기사 링크하는 것도 차단해버렸습니다. 17개월이 지난 지금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좌파 언론들이 모두 뉴욕 포스트의 원래 보도가 진실성이 있는 기사였다라고 인정하는 보도를 이제서야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못 달죠. 거기에 온갖 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동생 제임스 바이든 해가지고 바이든 일가 전체가 다 비리 덩어리구나. 부통령이라는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8년 동안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온 오만 말도 안 되는 이게 합성 아닙니까? 라고 막 이야기했던 말도 안 되는 사진들과 동영상들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다 감추려고 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아예 공모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뒤에 더 나옵니다. 두 번째가 실험실 유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뭐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유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퍼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연적으로 어떻게 퍼진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들을 퍼부어댔습니다. 결국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모든 과학계의 지금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느냐? 중국이 조사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WHO UN 보건기구 조사단이 가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출설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진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였던 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들의 폐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야기는 특별히 이 파우치 박사하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거가 계속해서 둘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모종의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19 정보의 통제 및 보급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와 이메일을 교환했고, 그런 다음 페이스북은 코로나19가 실험실 또는 인공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많은 주요 언론 매체가 실험실 누출 이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야 페이스북은 검열하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검열하는 기간 동안에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송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230조 때문에, 통신품위법 때문에 소송을 하지도 못합니다. 억울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소송을 지금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거의 7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단 소송을 낸 것에 참여하는 것 외에 지금 다른 방법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셋째는 마스크 효능의 이야기인데요. 2021년 12월 현재 트위터의 코로나19 오정보 정책에 따르면, 작년 12월이니까 그렇게 멀리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트위터가 얼굴 마스크는 전염을 줄이거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검열 대상으로 놓고 있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 검열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송은 트럼프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던 스캇 아틀라스도 박사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팬데믹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 태스크포스, 물론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그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한 일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스캇 아틀라스 박사가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뉴욕 포스트가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는 이 스캇 아틀라스 박사의 트윗을 삭제해버립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마스크 착용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첫 마스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죠. 일부 마스크는 어린이들에게 또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보고까지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죠. 오죽하면은 파우치 박사가 2겹으로 써라, 4겹으로 써라까지 말이 나왔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효과 없는 거 인정하는 거 말이 되는 것인데, 끝까지 생고지 피우고 있는,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K95인가요? K75인가요? K95인가요? 하여간 그런 제대로 된 마스크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웃기는 짜장, 먹는 것을 웃긴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슈미트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사회에 가장 중요하며, 건국의 아버지들이 권리장전에서 그 권리를 성문화한 이래로 담론, 토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속이 되어 왔다. 수정헌법 제1조와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거인들에게 언론을 검열하고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잘못된 OL주의적 캠페인에서 검열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과 직접 협력하는 악의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랜드리 법무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빅테크는 바이든의 큰 정부의 연장선이 되었으며 미국인들의 자유를 보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을 억압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바이든을 스탈린 정권에 비유하면서 랜드리 법무장관이 이런 말도 합니다. 바이든은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대중을 선전하기 위해 빅테크와 결탁하고 있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보장하고 정부가 위헌적인 연설금지, 냉담 및 질식으로부터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를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정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랜드리 법무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게 입 틀어막는 것은 국민들을 질식사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속 터져 죽는 건데 어차피 말 못하면.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연설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거대 기술 기업들과 공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장 안에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7일 당시 바이든 후보는 뉴욕타임즈 편집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2020년 1월 17일이면요,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입니다. 그 과정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허위 정보를 검열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CDA 섹션, 그러니까 통신품위법 섹션에서 230조 이거 취소해야 된다. 바이든이 이런 말 했었다는 거죠. 2020년 1월에. 나중에 이제 2020년 후반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230조 폐지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230조 폐지 안 하면 그러면은 국방부 예산 통과 안 시켜주겠다라는 으름장까지 놨었죠.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긴 했습니다만은 국방 예산을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방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은 군인들이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주긴 했습니다만은 230조를 없애는 것을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바이든이 먼저 선공격을 한 겁니다.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먼저 230조를 없애겠다라고 선공격을 하면서 230조 계속해서 살려두고 싶으면은 내 말 들어라고 압박을 했던 거죠, 이미. 바이든 후보는, 당시의 후보는 또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충분한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과 형사 기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 소송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커버그가 좀 더 정치에 관여하라고 압박했던 것이죠.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걸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소송비 때문에 엄청난 돈이 나가느니 차라리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주커버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이 어린 CEO께서. 그러니 3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선거판에 풀었겠죠. 어차피 이래저래 돈 주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하면 소문은 안 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경험 없는 젊은 CEO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2021년 7월 언론 브리핑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비백 머티 의무총감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건 관련 잘못된 정보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 비백 머티 의무총감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 멤버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진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도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백악관 쪽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런 말들을 서스럼없이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더 많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플랫폼들과. 소셜 플랫폼들과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팀이 더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 제대로 된 정보가 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은 더 확대돼야 된다.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펼치는 것을 저희도 보아왔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페이스북 대변인은 회사가 정부 전문가, 보건당국 및 연구원들과 협력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및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뭐 감출 이야기가 아니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한 것이죠. 정부 요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잘못된 정보가 진짜 잘못된 정보였느냐 하는 점이죠.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론들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뭐 아이버맥틴이라든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은 당장 검열 대상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좀 껄끄러울 정도로 검열의 강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알고 보았더니 결국에는 정부 지금 바이든 백악관, 바이든의 행정부 요인들과 플랫폼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였다. 뭐 좋은 표현으로는 긴밀한 협조 관계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공모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주리주하고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이거는 정부하고 사기업들이 공모해가지고 국민들을 검열하고 탄압한 것이다. 이거는 헌법을 어기고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어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만든 오정보 통치위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허위정보 통치위원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결국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회사와 공모해 미 국민의 수정헌법 제1조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그리고 법정 권한 월권 조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월권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연방정부기관들이. 그리고 보건서비스국의 보건인적서비스국의 공무원의 행정절차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고, 또 국토안보부도 역시 공무원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